불빛이 눈부시게 밝았고 제가 마이크 앞으로 걸어가면서 긴장이 엄청 됐어요. 카메라들이 제 얼굴을 번쩍번쩍 비췄고 기자분들은 한치의 실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꿀 수도 혹은 제 커리어를 망칠 수도 있는 중대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천천히 모두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호주의 심슨 사막에 한국의 최신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스마트 농장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합니다.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고 혼란, 놀람, 심지어는 믿기 어려워하는 표정들이 제게로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혹독한 환경에서도 식량을 재배하고 물을 아끼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줄 겁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곳곳에서 손이 번쩍 들렸어요. 질문들이 쏟아졌죠. 마이클, 한 기자님이 다가오며 물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심슨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기자회견장 안은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박동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죠. 왜냐하면 제가 그 기술이 작동하는 걸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스마트 농장은 도심 속 농업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번에는 사막에서도 같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 한 키 큰 남성이 일어나더군요. 국제농업개발기구의 고문인 카를로스 씨였는데 얼굴에 분노가 가득해 보였어요. 그는 제게 곧바로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앤더슨 씨, 카를로스 씨가 목소리를 높여 외쳤어요. 한국의 스마트 농업은 도심에서만 통하는 소규모 기술입니다. 사막에서 이를 사용하려는 건 어리석고 비현실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었어요. 제 속은 조여왔지만 저는 침착하려 했었습니다. 카를로스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상처로 다가오더라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요. 하지만 모든 위대한 아이디어는 처음엔 불가능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면밀하게 연구했으며 사막 환경에도 잘 맞출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의 유명 환경운동가 로버트 씨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는 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죠. 당신은 실험을 위해 연약한 사막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로버트 씨가 크게 외쳤어요. 이 프로젝트는 해로움과 파괴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 말에 마음 한켠이 아팠어요. 저는 아무것도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돕고자 했거든요. 로버트 씨, 제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말했어요. 저희의 최우선 목표는 사막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후변화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발 저희에게 증명할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로버트 씨는 설득되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방 안에 많은 분들이 그와 함께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요. 결국 유명 기자 제임스 씨가 일어나 마이크를 흔들며 비꼬듯 말했어요. 마이클, 이게 다 미디어 선전 아닌가요? 제임스 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 과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볼이 불끈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려운 질문은 예상했지만 이런 질문은 정말 예상 밖이었거든요. 제임스 씨, 저는 천천히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건 명성이나 관심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막에서도 지속 가능한 농업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기자회견은 혼란 속에 끝이 났고 더 많은 질문들이 공중에 울려 퍼졌어요. 제가 자리를 뜨면서 마음 한켠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모두가 제 아이디어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제가 정말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던 걸까요? 하지만 비록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 안 깊은 곳에서는 믿음이 남아 있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증명해내야만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기자회견 후 일주일이 지나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도 의심과 호기심이 가득했죠. 옆자리에 앉은 동료 알렉스와 이사벨은 스마트 농업에 관한 연구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우리 셋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각자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저는 작은 창밖을 바라보며 구름이 아래로 흘러가는 걸 보며 우리의 꿈이 정말 실현될 수 있을지 고민했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붐비는 공항의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밝은 간판들이 번쩍이고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한국어를 주고받으며 바쁘게 움직였고 곳곳에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죠. 우리는 피곤했지만 단호한 의지로 복잡한 통로들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게이트 밖에서 저희를 반갑게 맞이하는 한 남성분이 계셨어요. 저희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계시던 그분은 바로 박 교수님이셨어요. 제 상상보다 좀 작으신 체구의 동그란 안경 너머로 반짝이는 눈과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환영합니다. 박 교수님께서 씩 웃으시며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악수를 해주시면서 말했어요.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놀라운 것을 보실 겁니다. 그분의 열정이 전염되어 제 걱정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박 교수님은 바쁜 공항을 빠르게 빠져나와 준비된 차량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차창 밖으로는 높은 빌딩들이 스쳐 지나가고 저녁 하늘에 반짝이는 불빛들이 인상 깊었어요. 조금 후 서울 외곽에 위치한 스마트 농장 시설에 도착했어요. 외관만 봐도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이었는데 마치 SF 영화 속 장면처럼 보였죠. 거대한 유리벽이 건물을 감싸고 석양 아래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 교수님이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내부에 들어서자 제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줄지어진 녹색 식물들이 부드러운 인공 조명 아래 넓게 펼쳐져 있었고 작은 로봇들이 조용히 그 사이를 누비며 식물에 물을 주거나 센서를 확인하고 있었답니다. 정말 놀랍네요. 옆자리에 알렉스가 속삭였어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말이죠. 박 교수님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저희는 AI와 로봇을 이용해 모든 식물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합니다. 각 식물이 필요한 만큼의 물, 영양소, 적절한 빛을 정확히 공급해주죠. 말씀하시던 중 한 로봇이 조심스럽게 잘 익은 토마토를 포도나무에서 들어올려 가까운 바구니에 담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사벨은 놀라움과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여기 모든 게 정밀해요. 박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우리는 물도 아끼고 에너지 절약에도 신경 쓰며 전통 농장보다 훨씬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사막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걱정 섞인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교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제게 돌아보셨어요. 눈빛은 진지했지만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마이클님, 저는 이 기술이 어디서든 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사막은 혹독하죠. 그렇지만 이런 기술이 있다면 가장 힘든 곳도 생명력 넘치는 장소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저희는 시설을 둘러보며 한국 기술이 농업을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배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자신감은 점점 커져갔고 알렉스와 이사벨 역시 노트에 아이디어와 관찰 내용을 열심히 적으며 점점 더 신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한식당에서 맛있는 바비큐를 나누며 오늘 하루의 이야기를 서로 공유했을 때 제 안에서는 희망이 크게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사벨이 흥분된 목소리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우리의 꿈이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닐지도 몰라요. 알렉스도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본 걸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박 교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잔을 들었어요. 불가능한 꿈을 위하여 교수님께서 자랑스럽게 외치셨어요. 잔을 부딪히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으로의 여정은 단순히 기술을 체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돌아온 몇 달 후 저희는 심슨 사막 한가운데 서서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 주변으로는 뜨거운 호주 태양 아래 반짝이는 모래 언덕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제 심장은 설렘과 걱정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도 저희와 함께 계셨고 눈빛은 빛나며 결연해 보였어요. 알렉스와 이사벨은 한국 기술에 대해 이미 전문가 수준이 되어 스마트 농장을 꼼꼼하게 세워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었죠. 저희는 몇 주 동안 유리벽, 로봇 센서, 태양광 패널, 관계 시스템을 설치하며 하나하나 계획대로 진행했어요. 내일이면 식물들을 심는 날이야. 이사벨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웃었어요. 이만큼 올 수 있다니 믿어지세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농장은 사막 풍경 속에서 마치 마법처럼 우뚝 서 있었거든요. 정말 잘 해냈어요. 제가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늦은 오후 상황이 급변했어요. 뜨거운 바람이 몰아치며 뜨거운 공기와 모래를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눈을 가리며 하늘을 올려다봤고 어두워져가는 구름이 불길하게 보였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알렉스가 불안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커져가는 바람. 소리 속에서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모래 폭풍입니다. 박 교수님께서 수평선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거대한 모래벽이 어둡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두려움에 내려앉았어요. 지금 바로 실내로 들어가세요. 제가 소리치며 모두를 주 건물 쪽으로 재촉했어요. 우리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간신히 실내로 들어갔어요. 모래가 벽을 세차게 때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바람은 마치 분노한 듯 윙윙대며 불었어요. 저는 안절부절하며 모래가 틈새로 스며드는 걸 바라봤고 점차 방 구석구석을 채워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장비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사벨이 긴급하게 외치며 도구를 챙겨 통제실 쪽으로 달려갔어요. 저희는 그녀를 따라 신속하게 문과 창문을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어요. 경보음이 울리고 조명은 깜빡이며 스크린에는 센서 경고가 번쩍였어요. 갑자기 어딘가에서 큰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온실입니다. 알렉스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어요. 우리는 복도를 달려갔고 심장이 터질 듯한 두려움 속에서 유리 패널이 깨지며 모래가 쏟아져 식물, 로봇, 센서 위로 덮여가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쌓아온 모든 것이 모래의 파도 아래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안 돼요. 이사벨이 절망에 빠져 무릎을 꿇으며 외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파괴된 광경에 압도되어 우리 모든 꿈이 모래 속에 묻히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 박 교수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다독여 주셨어요. 마이클님, 교수님께서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 말에 제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봅시다. 제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반드시 뭔가를 구해내야 합니다. 저희는 함께 폭풍 속을 헤치며 장비를 옮기고 기계들을 덮기 위해 분투했어요. 시간이 천천히 고통스럽게 흘렀지만 결국 바람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끝나고 나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을 때 사막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농장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리는 깨지고 로봇은 망가졌으며 식물은 모두 파괴되었어요. 제 마음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세상은 우리 실패를 주시하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 사막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무언의 채로 서서 부서진 농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곧 닦아내고 말았어요. 모든 걸 잃었지만 제 안 깊은 곳에서는 포기하지 말라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내일 다시 세상과 맞서야 합니다. 내일 우리의 꿈이 아직 살아남을 수 있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모래 폭풍 이후 우리 농장은 슬픈 기억처럼 남아 있었어요. 부서진 유리, 뒤틀린 금속, 묻혀버린 장비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죠. 저는 그 폐허 속에 서서 무력함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곧 전 세계가 우리의 실패를 알게 되었어요.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처음부터 우리의 꿈은 불가능했다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처음부터 의심을 품었던 기자 제임스 씨도 우리 프로젝트를 시간과 돈 낭비라며 기사로 비난했어요. 날들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그만두려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모두가 옳았던 것일지도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알렉스와 이사벨은 저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그들 역시 지치고 패배감에 젖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박 교수님이 제 문을 두드렸어요. 조용히 서서 작은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교수님의 얼굴에는 희망이 묻어 있었어요. 마이클님, 실내로 들어가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작은 탁자에 둘러앉아 계시자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고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죠? 제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 교수님께서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특수 센서입니다. 나노 코팅이라는 특수 소재로 덮여 있어 모래, 물, 심지어 극심한 열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제 심장은 한순간 멎는 듯 했어요. 이 기술이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교수님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덧붙이셨어요. 한국의 과학자들이 극한의 더위와 건조함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을 개발했어요. 이 식물들은 거의 모든 환경 심지어 모래 폭풍 속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교수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왜 지금까지 그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교수님께서 눈을 반짝이며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준비가 됐습니다. 마이클님, 한 번의 실패가 저희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바로 세상에 우리의 능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제 기분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다시 폐허가 된 농장에 모였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알렉스와 이사벨에게 새 기술을 보여주셨고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설렘이 가득 빛났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사벨이 단호하게 말하며 저를 향해 돌아보았어요. 다시 한번 시도해야 합니다. 저는 피곤해 보이지만 단호한 그들의 얼굴을 보며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봅시다. 저는 수일 만에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재건 작업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나노 코팅 센서를 설치하고 강인한 새로운 작물을 심었어요. 몇 주 동안 땀과 희망 그리고 노력으로 가득 찬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우리 농장이 다시 준비된 날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튼튼하고 안전해 보였지만 진짜 시험대는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또 다른 폭풍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서서 하늘이 어두워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모래가 공중에 떠올랐으며 제 심장은 또다시 두려움에 떨었죠. 잘 버틸 겁니다. 박 교수님께서 제 옆에서 자신감 있게 속삭이셨어요. 기술을 믿으세요. 모래 폭풍은 강렬하고 분노하듯 몰아쳤어요. 모래가 벽을 강타했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센서는 계속 작동했고 로봇은 일을 멈추지 않았으며 식물들은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후 폭풍이 지나갔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을 때 사막은 다시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지만 우리 농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말이죠. 우리 모두는 서로를 껴안으며 환호했고 제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결국 살아남았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소식은 또다시 빠르게 퍼졌고 이번에는 이야기의 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놀라운 광경, 한국 기술로 구동되는 사막의 농장을 목도했고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경탄하며 지켜보았어요. 함께 서 있으면서 저는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농장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었습니다. 사막 농장이 성공적으로 재건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한때 우리 아이디어를 비웃던 사람들조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이제 모두가 보고 싶어하는 현실이 된 거예요. 어느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 우리 프로젝트를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던 고문 카를로스 씨의 전화였어요. 마이클님, 카를로스 씨가 다소 머뭇거리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농장을 방문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로. 직접 보러 오세요. 며칠 후 카를로스 씨와 전문가 팀이 도착했어요. 농장에 발을 들이자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주변 사막은 건조하고 거칠었지만 농장 안에서는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카를로스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어요. 교수님께서 자랑스럽게 한 발 앞으로 나오며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굳은 의지를 결합했습니다. 그게 바로 비결입니다. 카를로스 씨는 천천히 농장을 둘러보며 하나하나 식물과 로봇, 센서를 살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의 회의감은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마침내 카를로스 씨가 고개를 숙이며 제게 말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님의 꿈은 정말 가능했네요. 대단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의 인정의 말에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어요. 저희의 노력이 드디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시작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자 제임스 씨도 농장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노트를 꼭 쥐고 결점을 찾으려 했지만 저희가 무성한 식물들 사이를 걸어갈 때 그의 표정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임스 씨가 조용히 말하며 빠르게 메모를 하더니 이것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런 혁신이 사막 같은 곳에서 성공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임스 씨의 기사는 곧 완전히 다른 톤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우리 농장을 사막의 기적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고 보도했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기자들이 찾아와 우리의 이야기를 널리 퍼뜨렸죠. 그러나 한 방문객이 저를 가장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초반부터 강하게 반대했던 환경운동가 로버트 씨였습니다. 로버트 씨가 농장에 들어서자 그의 얼굴은 심각하고 비판적인 표정이었어요. 모든 센서, 식물, 로봇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며 평가하더군요. 마침내 로버트 씨가 멈추고 제게 직접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심장은 조마조마했어요. 그의 판단을 기다리면서요. 마이클님, 로버트 씨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처음엔 파괴와 혼란을 기대하며 왔지만 오히려 세심한 계획, 자연에 대한 존중,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님은 환경을 해치지 않고 보호해내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가장 강력한 비평가였던 로버트 씨조차도 저희가 이룬 가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후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저희의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초청이 쇄도했고 호주 정부는 협력을 칭찬하며 우리의 성과를 축하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별이 총총히 빛나는 고요한 사막 한가운데서 저는 홀로 서서 뒤에서 낮게 웅성거리는 농장의 기계음과 안전하게 자라는 식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의심, 두려움, 그리고 고난의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이 순간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회의론자를 신봉자로 바꾼 후 몇 달이 지나 우리 사막 농장은 희망과 혁신의 상징이 되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은 심슨 사막의 기적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꿈은 제 상상 이상으로 커져버렸어요. 따뜻한 어느 저녁 농장에서 특별한 모임을 열었습니다. 각국의 지도자, 과학자, 농부, 환경운동가들이 모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배우고자 했어요. 농장은 저녁 하늘 아래 부드럽게 빛나며 아름답게 꾸며졌고 잔잔한 음악과 로봇들이 식물을 돌보는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입구 근처에서 박 교수님과 함께 저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어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누고 질문에 답했어요. 눈에서 설렘과 호기심이 반짝이는 것을 보니 참 뿌듯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사막 하늘에 황금빛과 보라빛이 어우러지자 저는 멀리서 카를로스 씨, 제임스 씨, 그리고 로버트 씨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제 눈을 마주치며 손짓으로 다가오라고 했습니다. 마이클님, 카를로스 씨가 따뜻하게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한때 서로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다니 그야말로 진정한 리더십 아닙니까? 그리고 용기요, 제임스 씨가 진심 어린 미소로 덧붙였어요. 제게 잘못되었다는 걸 증명해 주셨습니다. 로버트 씨도 다가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게 변화에 저항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님의 농장은 기술과 환경이 함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때 반대했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 존중하며 희망을 공유하는 동반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날 밤 박 교수님과 제가 작은 무대 위에 올라섰어요. 부드러운 조명 아래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반짝이고 있었죠. 고요한 가운데 설렘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이들이 우리의 꿈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막은 너무 혹독하고 기술은 부족하며 우리의 아이디어는 비현실적이라고 말이죠. 잠시 말을 멈추고 저희가 겪은 수많은 어려움이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르게 믿었습니다. 혁신과 협력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죠. 호주와 한국이 함께 만들어낸 이 놀라운 결과는 전 세계에 희망을 선사합니다. 박 교수님께서도 힘차게 목소리를 내셨어요. 이 농장은 단순한 기술의 결합이 아닙니다. 인간이 함께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증명하는 산 증거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청중은 환호했고 얼굴마다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자 저는 그 밤 마지막으로 농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한 줄기 푸른 식물 옆에 멈춰 서서 생기 넘치는 잎들이 자신 있게 하늘을 향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가 겪은 모든 어려움과 극복한 순간들이 바로 이 순간을 만들어낸 것이었으니까요. 위를 올려다보니 맑은 사막 하늘의 별들이 찬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긴 여정을 곱씹으며 의심과 고난, 그리고 소중한 우정과 승리들을 떠올렸습니다.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마이클님, 이사벨이 부드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모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농장은 조용히 생명력을 내뿜으며 우리의 성공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고,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지만,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의심했던 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불가능해 보였던 꿈은 더 큰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성과를 축하했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